네, 참, 이재명 당선되고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최진영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좀 기운이 빠진 것 같으네. 화이팅! 그래도 힘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저도 뭐 힘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힘내야죠. 자, 그 6월 18일 날 이재명의 파기환송한 거, 그 재판이 열리는데 열리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직까지 재판 기일 변경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하하. 그렇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열린다고 보는 것이 맞죠. 예. 다만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6월 18일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법부가 가오가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그렇죠. 없냐 하듯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우박이 내리건 사법부는 네. 그냥 국민만 믿고 그냥 무소의 불처럼 묵묵하게 그냥 해야 돼야 그래야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취임식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를 참석해서 웃고 앉았더라고요. 자기가 파기환송해서 유죄라고 한 사람인데, 유죄면은 대통령 출마 자체가 안 되는 선거법인데 거길 참석을 해서 히덕거리고 웃고 앉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가오가 없네요. 참 삼부 요인으로서 국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점은 있겠죠. 하지만 참 조희대 대법원장님,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고 네. 사건을 파기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파기자판하지 않은 후유증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빨아들이고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절감했을 건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웃는 게 아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느끼기나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파기자판을 했으면 유죄 취지라며, 유죄라며. 근데 왜 환송을 해? 그냥 거기서 끝을 내서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지켜줬어야지. 참 답답하면 책임을 져야죠. 예. 이재명이란 사람을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자들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참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좀 많이 마음이 불편했겠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어제였습니까? 그 이재명이 회의를 할 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약간 그냥 제가 봤을 땐 그게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할죠? 이런 저렴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조희대 원장님을 보면서 느꼈을 이재명의 생각이 뭔지 거꾸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느꼈을 섬뜩함과 공뚝심 이런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 속상하고 정말 짜증나는 아마 지금 박사님 채널 보시는 분들 거의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6월 18일 날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습니까? 6월 18일 날 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유죄. 그러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카드도 살아 있습니까? 즉일 선고란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즉일 선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일날 재판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해버리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일 선고로 이재명을 명에 대한 공선법
파기환송심 사건 형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뭐 변론이 따로 필요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날 이재명이 그 법원으로 소환한 다음에 네. 그 자리에서 네. 바로 1심 형량 네. 그 취지에 따라, 왜냐하면 1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2심을 깨버렸으니까요. 예, 1심은 징역 1년이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대로 바로 유죄를 선고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선고하겠죠? 네. 그러면은 선고하는 그날 바로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네. 정말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법이니까.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하니까 그 다음 날 우리 최모 부장이 바로 사건을 정리해서 대법원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법원으로 그냥 보내버리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항소하겠죠. 뭐 상고하겠죠. 상고. 네. 예.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법원 그 판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거를 법원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들 휴가 내고 안 와버리면 되죠. 아. 그럼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했는 사건 바로 그냥 기각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법 절차상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조이대의 결기가 안 보입니다. 예, 참. 예. 결국 그러니까 이런 소모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지금 사실 그걸 대법원을 탓하기보다는 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아니, 그거야 뭐 그렇죠. 그 잘못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일당인데, 그걸 사법부가 그걸 판단을 해줘서 법 질서를 마지막 보루답게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폭탄 돌리기 한 거 아닙니까? 파기환송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선거 이후로 18일 날로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꼴이 난 건데, 그러면서 맞습니다. 또 그 대법관 인원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화끈하게 뭔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무슨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네? 결국 어쨌든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인 것이고, 네. 또 국회에 대해서 입법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 완곡하게 애둘러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네.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서 완곡한 반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네. 5분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서 정말 애걸복걸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네.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켜지기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참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나. 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 독립된 사법권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 주머니 안에 공깃돌처럼 사법부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데도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어줬다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줬다가 그로 인한 당신의 그 찍은 손가락을 후회할 손가락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후회할 거다. 왜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면은 대법원에 가서 빨리 끝나고 뭐 할 것 같지. 오히려 30명이 전원 합의체 판결 가가지고 합의가 됩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자기 눈을 찌르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모른다는 점에서 마치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나이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참 네.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지렛대로 원칙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무섭습니까? 국민 보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법부는. 법대로 해달라는 건데 왜 사법부가 법대로 안 합니까? 난 이거는 아니 그리고요 뭡니까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징역형으로 확정됐잖아요. 대북 송금. 네, 맞습니다. 800만 달러.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거는 대북 송금 이게 재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이번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공판 준비기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기소된 때가 1년이 넘었는데 네. 그 사이에 재판장에 대한 뭐 재척 깊이 뭐 별의별 해결한 수를 다 써가지고 재판을 지금까지 미뤘죠. 참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준 사법부가 그러니까요. 사법부가 나 스스로 진짜 자기 다리 자기 감은 셈이 됐는데요. 첫 기일도 그냥 그 변론 준비 절차는 본인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진행해야죠. 나올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아예 재판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원칙으로 대로 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때 저희들이 그랬죠. 니들이 재판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 재판 진행하면은 이것들이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재명 방탄법 출발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랬을 때에 국민들의 후폭풍은 아주 거셀 겁니다. 마치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정동영을 이겼지만 초기에 자기들 진영에서 이른바 미국산 소고기 파동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도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이 초기에 흔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왜냐? 최근에 그 대선 있었던 날 출구 조사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뭘 물었느냐? 대통령 당선되면 기존에 있던 사건 정지되는 게 맞느냐 했더니만 아니올시다라고 했던 국민들이 64%나 됐죠. 예.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42%인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고 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80~90%가 계속 돼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여론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자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민을 믿고 사법부는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 아유,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국민을 믿고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려주시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최진영 TV 뭐 지금 어제 오늘 좀 뜸했는데 이제 방송하시죠? 예, 사실 지난 그 선거하는 날 오전에 제가 10만 명을 찍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예, 다들 우리 이 박사님 TV에서 많이 또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그렇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 사이에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 6월 3일 선거한 선거 다음 날 방송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아예 그냥 그 다음날 했습니다. 그러게요. 2025년 그 을사년 대선 두 번 있나라고 해서 지금 오늘 말씀했던 이 주제로 법원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번 조기 대선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딱 그 주제를 또 물어주셔가지고 제가 또 사법부가 마땅히 나가야 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사법부. 힘내실래요? 가오를 찾으실래요? 가오가 없어졌어요? 아니, 진짜 미치겠다.